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속기 달인 정상덕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 속기 자격증 편에 의해서 오늘은 속기사의 취업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부천대학교 스마트 속기과에서 속기론과 속기 장비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공사 속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속기 업계에서 쭉 종사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서류 컨설팅, 또 면접 컨설팅, 또는 면접위원회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속기사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취업, 근무기관, 비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 수요 기관의 증가. 1994년도에 컴퓨터 속기가 개발되면서 법원에는 그 이전까지 속기사가 한 명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가장 많은 기관이 됐죠. 그 다음에 자막방송도 지금 KBS, MBC 공중파를 비롯해서 뉴스 채널 또는 케이블 채널까지 150개 채널에서 자막방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위원회 속기록이랄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한 2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이 활발히 되면서 녹취록 작성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속기 사무실이 굉장히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300여 명의 취업 공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볼 때에도 역시 속기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기관으로는 크게 나누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록물 관리법이랄지 또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속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국회 속기사죠. 국회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모여서 본회의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고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각 회의체에 속기사가 다 근무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속기사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5분에서 많게는 25분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속기사의 특징은 9급으로 입사해서 최단시간 내에 6급까지 진급이 가능하고요. 또 3급까지도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대학원에 국내는 또는 국외든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는 어린이집이 3군데나 있어서 육아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3가지 형태로 시험을 보는데요. 필기, 실기, 또 면접을 보는데 필기 시험은 국회에서 조심 또는 유의하셔야 될 게 오지선당이기 때문에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정을 잘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점수에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실기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보는 거죠. 이 실기시험은 연설체, 논설체 그리고 이제 국가시험은 바로 시험 보고 제출하는 방식이지만 국회는 20분 동안 수정 편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차 면접은 국회의 기능, 또 속기사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시험 보게 되게 됩니다. 국회는 올해도 채용을 하는데요. 올해는 7명을 채용합니다. 시험은 10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 속기사 입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국회 홈페이지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또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견학을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 의정기록 이과에 근무하는 정원일입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회의의 모든 발언을 속기 방법으로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을 법문하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는데요. 이를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속기사로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분에 길게는 25분까지 회의장에 투입되고요. 시간마다 교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인데요. 지방의회는 전국에 230여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국회의 어떤 본회의, 상임위원회, 속기사의 주요 업무는 비슷한데요. 지방의회는 광역과 기초의회로 구분이 됩니다. 광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어떤 그 회의체가 있고요. 기초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 또 서초구 또는 구로구 이렇게 서울에만도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이런 그 광역과 기초의회는 각각 또 회의 일수가 다른데요. 광역은 150일 정도 이하에서 또 기초는 100일 이내에서 회의를 하고 있죠. 기초 그 지방의회는 채용 직급이 좀 다양합니다.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또 임기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지방의회 속기사 채용은 주소지 제한이 있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전국의 주소 관계없이 누구나가 지원이 가능하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그럼 강원도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올해 충청도에서 또 채용 모집 공고가 예정이 되겠다. 그럼 충청도에 그 주소지를 이전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군데 정도는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시험은 필기시험과 또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경력직과 일반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경력직은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 방식인데 2과목만 시험 봅니다. 경력이 있는 속기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시험 방식이 2과목이라 경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방에는 거의 5과목을 시험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는 실기시험이 없이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회는 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협회나 또 카페에 관련 공고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간다 그러면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으로 가는 경우인데 속기사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 또는 면접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법원입니다. 법원 속기사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위에서 속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 업무로는 민사법정이나 형사법정, 보통 그 법원에서 오후 2시경에 이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기사를 꼭 법원 속기사가 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임의의 재판부를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법원 속기사의 꿈을 키울 수가 있겠죠. 이 법원 속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기시험이 없기 때문에 꼭 한글 속기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법정에서 판사와 또 속기사가 증인신문한 속기 내용이 공유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1급을 가진 분들이 유리하고 요즘의 법원에서는 실기시험 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법원 속기사로 어떤 지원하려면 대체 근무를 할지 공공기관 경력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실시간 속기 능력이 있는 자막방송이나 교육 속기 경력이 있으시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보통 1차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내는데 이 서류가 굉장히 법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서류 컨설팅을 받으시면 취업에 또 합격에 유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법원이 있는데요. 군사법원에도 여기는 인기적으로 채용을 하는 형태인데 보통 1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군 숙기병인데 육해공, 남자들에 한해서 신금을 필요한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제 계약직은 각 법원별로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이 정규직은 각 고등법원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남부, 서부 이렇게 이런 법원이 관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이 새로 생겼죠. 수원, 평택 이런 데가 관할이 되겠죠. 그런 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정규직을 뽑는 거고 계약직은 각 법원별로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법원인을 응시하고 싶다면 꼭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청인데요. 검찰청에서는 영상 녹화 수사라는 기법이 새로 나오면서 속기사가 피의자 조사 시에 배석해서 속기 조서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주요 업무로는 사건 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을 하고 영상 녹화물도 작성하지만 녹취서도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검사가 지시한 업무도 작성을 하고요. 검찰청은 전국 단위로 여기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공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7급 그 임기제 속기사는 꼭 대검찰청에서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어떤 공고를 잘 보시거나 협회나 카페 공고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은 꼭 한글 속기 1급 이상이래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또 서류도 제출하는데 일단 그 검찰청은 서류 전형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여기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수행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 전국 속기 경기대회나 세계 속기 경기대회 이런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면접 준비는 어떤 협회나 학교에서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기사는 계속 수술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청와대 속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속기사는 물론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겠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컴퓨터 속기사가 채용되기 시작해서 어떤 각종 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대통령의 발언 또 각종 회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속기사는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또 시사상식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능하고 협회에서 또 이런 그 면접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은 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기관으로는 자막방송이 있습니다. 자막방송은 이 오픈 자막과 클로즈 캡션이라는 그런 자막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도의 디코더나 이런 장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한글 자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죠. 전에는 수화로 했지만 수화는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난청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애국인들이 지금 100만, 200만이 넘습니다. 그 애국인들에게 문자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중파를 100% 하고 또 주요 뉴스 채널도 100%, 또 홈쇼핑 같은 데는 70%, 지역 방송은 100%. 그래서 현재 한 150개 채널에서 자막 방송을 하고 있죠. 이 자막 방송 속기사의 특징은 순환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2일 근무하고 2일을 쉬고 또 3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이런 순환 근무제를 하는데 자막 방송이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막 방송은 실시간 속기를 하다 보니까 속기 경력을 쌓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가시는 분들도 이 자막 방송 경력을 바탕 삼아서 또 다른 분야로 가고도 있습니다. 자막 방송 속기사는 자막 방송 연수를 하는 꼭 협회 연수를 받아야 이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을 하는데 요즘은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100%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고는 협회나 카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속기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문 도우미 지원 형태로 속기사를 교수님 강의할 때 학생 옆에서 속기 서비스를 해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속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렇게 학생 옆에서 속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격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속기사가 어떤 지방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런 속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와서 영상을 보고 서울에서 속기를 해서 다시 그 강의 내용을 그 학생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속기는 이런 강의실 수업 지원과 이런 원격 지원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 교육 속기사 지원 자격은 2년제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교에 어떤 학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실기시험도 있습니다만 실기시험은 뭐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특히 맞춤법 이거는 교육 속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꼭 어떤 알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3차 면접은 교육 속기,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능력,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에 대한 봉사 이런 의식이 밑받침이 되어 있다면 교육 속기사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민간기관에서 그 속기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녹음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죠. 요즘 그 직장 괴롭힘 그런 금지법도 생겼죠. 거기서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 대화를 녹음할 때 저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때 녹음기만 켜놓으면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취 의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기사무소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또 속기사무소 개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기 관련 법률이 기록물관리법이나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흔히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재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죠. 재개발하는 곳이 보통 10년에서 20년간 합니다. 그러한 그 조합에서 속기를 계속 작성하고 있죠. 어떤 경우는 이사회도 하고 또 대의원회의도 하고 또 총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회의도 여러분들이 속기 사무소를 개업해서 당구를 잡는다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각 지자체에서 속기를 의무화하는 그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가 회의가 열리면 30일 이내에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기 사무소를 할 때 속기 요금을 어느 정도 받을 거냐? 보통 시간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보통 6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녹취록 작성의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보통 3월 달에 집중해서 코스닥이 열리는데 한 2천여 곳이 열리죠. 거기에 또 속기사들이 굉장히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떤 지역 전문가로서 속기사가 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 또 지방자치단체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속기록이 운영되고 또 취업으로 뭐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예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속기사무소에서 굉장한 거래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속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그 취업을 대기하거나 또 속기사로서 활동하다가 어떤 육아 등으로 속기사로서 직장생활을 못할 경우에 이러한 그 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데 요즘 프리랜서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속기사무소에서 어떤 일거리를 맡는다든지 또 본인이 개발해서 또 맡는다든지 이런 프리랜서 활동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력 관리도 중요한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취업 대기자들은 이러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도 경력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교육 속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VOD 또 사이버 학습물 여기에도 자막이 의무화되기 시작해서 이런 그 학습물에도 엄청난 뭐 몇 시간에서 몇백 시간까지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속기사무소나 또 프리랜서 속기사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기사 취업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요즘은 음성인식이나 AI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이 지역 사투리나 말투 또 고저 말 그대로 흐르는 경우 또 교차 발언 그리고 다양한 발언 환경이 있죠. 회의장에 다 마이크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태반이고 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백으로 음악이 깔린다든지 또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떤 그 응원의 함성 소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음성 인식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속기사는 존재 가치가 있고요. 또 속기사는 비언어적인 상황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시작이랄지 또 어떤 사회자 교대를 할지 말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걸 또 표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속기를 한다. 속기사는 사람의 말을 단순히 기록한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또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국민의 인권을 담보하는 최전선에 최일선에 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증인신문을 또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기록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소송에 어떤 정확한 자료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등의 복지사를 구현하는데 속기사가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속기사는 계속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만 해도 300여 명의 속기사가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었죠. 지금 그 올해부터는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속기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던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 또 경기도의회 속기록 조례가 되면서 다른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지방의회만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만 속기사가 있었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고 각 구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기사를 채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지금 1000여 명이 있지만 더 확대될 텐데 최근에 수원고등법원이
새로 신설이 됐고 새로 신설되는 법원이면 속기사가 의뢰의 같이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청에서는 지금 현재 100여 명의 속기사가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될 예정으로 있고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지금 확대되고는 있지만 현재 70% 또는 1년 단위로 어떤 고시하는 것을 이제 3년 단위 고시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자막으로 스크린을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속기사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속기사의 취업 또는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사로 취업을 하시려면 어떤 속기사 취업 기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잘 하시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관에 꼭 합격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상덕이었습니다.